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특히 오전장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시장이 안 좋았죠. 그렇다 보니 대부분 좋지 못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를 보게 되면 코스닥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오전장에 코스피 1%,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이 큰 급락이 나오고 있었는데 코스피는 장 막판에 상승 전환을 했죠. 그래서 0.57%나 상승을 해서 2432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도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코스피만큼은 줄이지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 1.7% 하락해서 845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흐름과 굉장히 비슷했죠. 오전장에는 좋지 못했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갑자기 힘을 발휘해서 상승이 나왔고 1% 이상 큰 상승이 나오면서 59,000원에 마무리가 되었고, 현대차는 비교적 낙폭이 컸어요. 약 4%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일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현대차 주가를 보자면 코스피 우량주와 맞지 않는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문제가 없는 구간이었고, 그 조정 구간 중에 하나가 오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 구간이 왔을 때는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추세선, 5일선, 11선, 21선 이런 추세 라인을 보면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다시 상승 전환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그때를 매수 시점으로 잡아야지, 오늘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조정이 나왔다, 매수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좋지 못한 접근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뿐만 아니라 LG화학도 오늘 2%의 조정이 나왔어요. LG화학도 언제든지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삼성 SDI는 소폭 상승했죠. 큰 의미 부여는 하지 않고 있고, 그동안 LG화학이 조금 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을 살펴볼게요.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를 제외한다면 12거래일 연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순매도만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이제 매수세를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약 100억 정도 들어왔죠.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순매도 물량이 나온 것을 알 수 있고, 이어서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반대로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물량이 받쳐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좌측을 보시면 LG화학은 지속적으로 상승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기관의 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오늘까지만 3거래일이거든요. 3거래일 동안 기관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외국인이 오늘 큰 폭으로 매도 물량을 보여주었네요. 그래서 현대차를 매수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했다고 해서 조정이 왔네, 매수하자, 이런 접근법보다는 의미 있는 추세선까지 주가가 내려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한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1% 이상의 상승이 나와서 59,000원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저는 오늘도 5G 이슈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오늘 코스닥의 하락폭을 보면 2%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지만 5G 관련주, 에이스테크, 솔리드, 다산 네트워크스, RFHIC 그리고 몇몇 종목들 다 좋은 상승이 나왔죠. 이러한 흐름들을 볼 때 최근의 상승은 북미 지역 주파수 경매와 5G 이슈로 인해서 같은 종목군들끼리 좋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늘 그렇듯이 삼성전자는 우량주 중에서도 초우량주예요. 그래서 지난 현대차와 LG화학처럼 10% 이상의 큰 상승, 이러한 상승을 나올 수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급등을 바라기보다는 그 어느 종목보다도 안정적이다, 이러한 생각과 다시 6만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의 이슈가 발표가 되었죠. 러시아에서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을 승인했다, 푸틴 딸도 접종, 이렇게 자료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이라고 내세웠지만 세계보건기구라든지 CNN 측의 의견을 볼 때 아직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저라도 러시아 백신이 나온다고 한다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유럽이라든지 미국 혹은 국내에서 개발된
백신을 맞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 이 내용에 조금 반응을 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첫 번째로 국제 금값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죠. 최근에 금 시세를 보게 되면 매일매일 상승의 연속이었거든요. 지난주에는 2,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오늘 러시아발 백신 소식으로 인해서 7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국제 금값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지난주에 2,000달러를 돌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약 4% 이상의 큰 하락이 나오면서 7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이 나왔다. 그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러시아발 코로나 백신 승인에 대한 내용이 한몫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금값이라는 것이 안전자산으로 속하거든요. 달러와 마찬가지로 금, 이 두 가지는 안전자산으로 속하기 때문에 지난 코로나 사태처럼 경기가 나빠질수록 달러와 금값은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달러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달러가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금값은 이와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로금리가 한몫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리가 낮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이 금으로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2,000달러를 돌파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지만 이제는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런 기대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러시아발 코로나 백신 승인 신뢰를 할 수 있던 하지 못하던 시장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오늘 여행주, 카지노, 면세점, 그동안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고 오르지 못했던 이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보시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풍성 종목이에요. 여행사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어서 몇 종목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호텔신라, 이 종목은 면세점 종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런데 오늘 6%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카지노 종목 파라다이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재료가 러시아발 코로나 백신, 이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신뢰도를 갖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표현이 되었고 그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사,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화장품 여러가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코로나 백신 혹은 치료제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코스피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겠구나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신뢰감이 떨어지는 러시아산 백신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많이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화답을 했고 향후에 실제로 유럽이라든지 한국,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개발이 된다면 오늘 상승했던 종목 위주로 그동안 억눌렸던 힘이 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나 여러분들이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여러가지 종목들 너무 고점 접근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을 선침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끌고 나가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과 같은 종목들은 현 시점에서 내년까지는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빨라야 올 연말이고 아니면 내년에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침해서 향후 개발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대비하자, 이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지금 2400포인트를 넘어섰잖아요. 그렇다 보니 단기간에 1000포인트에 가까운 코스피의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견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비교적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한번 투자를 하면 약 1년에서 2년 정도 조금은 길게 보는 것이 제 투자 성향이에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때는 일회성 매수가 아니라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자,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 영상의 댓글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장과 산업이 커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중장기 투자를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일회성 매수 후에 길게 들고 가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제 투자 성향과 한 번 매수 후에 장기 투자, 이 두 가지 전략을 비교했을 때는
전략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종목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수익이 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제 여유 자금으로 다시 매수하는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만약에 일회성 매수를 할 경우에는 내가 A라는 종목을 어느 시점에 매수해서 그 종목이 30%, 40%, 50% 이렇게 수익이 났어요. 그렇지만 종목이 하락하게 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커지고 있고 그 커지는 시장 속에서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증대시키는 기업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본인이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 없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남은 물량은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본 뒤에 더욱 장기적으로 가져갈지 혹은 여기서 정리할지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은 방법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식시장의 고객 예탁금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3월 달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죠. 주식시장 고객 예탁금이란 뜻이 주식 계좌에 들어있는 자금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식 예탁금이 떨어질 추세가 보이질 않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고객 예탁금이 늘어날 것이다, 그건 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코스피가 떨어질 때는 떨어질 만한 시그널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을 체크한 뒤에 매매하는 전략이 더욱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로 내일 옵션 만기일이더라고요. 8월 13일 옵션 만기일인데,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 자금의 유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실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오늘 오전장에 코스피와 코스닥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낙폭이 나왔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가까운 큰 폭락이 나왔는데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한 판단과 원인, 이유가 합당해야 되고, 매도할 때도 어떠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오전장처럼 비교적 큰 낙폭이 나왔을 때 내가 매수했던 종목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었다면 오늘과 같은 하락장이 나왔을 때 팔기 급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매수할 종목이라면 합당한 이유와 근거가 필요하고, 또 매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생각하시고 항상 투자라는 습관을 길러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